글로벌 투자를 이끄는 글로벌 ETF의 트렌드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죠. 여기에 빅테크들의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걱정도 한층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변동성이 깊어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율수 토마토 리서치 대표와 함께 오늘 이 시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글로벌 ETF에는 또 처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네. 지금 시장,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 대표님은 시장 전반적인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 사스포칼립스 공포가 시장 전반으로 번지면서 AI 버블 붕괴 전조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월가에서는 이 과도한 공포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예, 일단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시장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잠깐 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좀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이제 화면이 기본적으로 일단 그 AI 시대에 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얼마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뭐 세일스포스부터 시작해서 팔로알토, 워크데이 같은 이런 회사들이 어떤 그 자기의 잠재 시장을 적게는 30배에서 크게는 한 400배까지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좀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 에이전트나 그 앱을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던 이 서비스가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이제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엔스로픽이 출시했었던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단순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 법률 문서 분석이라든지 재무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약간 좀 난이도 있고 전문적인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면은 사스라고 불리우는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영역이 상당 부분 침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도 그럴 것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그 대형 그 증권사에서도 그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를 활용해서 회계하고 그다음에 그 준법 감시 관련된 네. 이런 그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최고 정보 책임자가 어떤 굉장히 그 엔트로픽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더 커졌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 2030년까지 연간 13%씩 성장을 해가면서 한 7,800억 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의 60%는 AI 에이전트 모델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었던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들, 사스라고 불리우는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 시장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AI 모델 중심의 에이전트들이 시장의 60% 대부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스포칼립스라는 이론 쪽으로 지금 이제 확대돼서 지금 시장의 우려가 크게 확산됐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표현을 하자면 왼쪽 그림 맨 왼쪽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애저 그 서비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 산업의 규모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향후에 이제 AI가 더해지면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당한 부분의 전문 인력을 대체하면서 이 사이즈를 계속 키워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과정에서 AI 앱, AI 모델이라는 것들이 제미나이나 클로드 코어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아니라 아까 골드만삭스에서 전망한 것처럼 이 시장의 60%를 이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데서 지금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시장 파이는 굉장히 커지지만 현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추가로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없다라는 이런 우려가 지금 이제 시장에 지금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에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성장이 제한되는 정도가 아니라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치울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약간 이건 좀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단순한 그 이 코딩으로 대체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수준이 아니라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그 각자 그 자기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만약에 이런 단순 코딩으로 생산한다면은 그거를 그 조율하고 제어하고 거기에 보안 시스템까지 씌우는 건 사실 상당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팅을 다시 하려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전문 인력이 또 필요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비용과 수익의 개념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데이비 sak스라고 그 암호화폐 그 수장인 그 암호화폐 차르라고 불리는 이분이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대기업들에게 시스템을 깔고 검증을 받았던 이런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단순 코딩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유지되고 관리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이 시장 이 AI 모델이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너무 좀 과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젠슨 왕도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를 AI 모델이 대체한다는 거는 너무 비상식적인 논리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전문가라고 한다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시장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제가 보더라도 어떤 비용과 효용의 차이, 이 분석에 기반해 놓고 봤을 때 전문 인력을 새롭게 세팅하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뭐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그 이상으로 어떤 비용을 절감해 준다고 보면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기업들도 함부로 어떤 이런 이 단순 AI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일은 거의 좀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앞서 또 말씀해주신 우려감 때문일까요? 오라클,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같은 미국 대표 사스 기업 주가가 올 들어서 20%에서 30% 정도 떨어졌어요. 상당수는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도 주가 하락은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또 3%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이 소프트웨어를 추종하는 ETF가 일주일 동안 무려 1조 달러나 또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을 챙겨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그 ETF 관점에서 보자면 네. 가장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대표적인 ETF가 iShares Expanded Tech Software Sector ETF라고 IGV라고 있는데요. 이 ETF도 한 최근 8일 사이에 굉장히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최근에 발표된 골드만삭스 프라임북 데이터를 보면 프라임북이라는 건 이제 헤지펀드들 거래 관련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거기 그 데이터를 보면은 헤지펀드들이 연초에 소프트웨어 주식을 한 7%, 자기 펀드 내 한 7%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 엄청난 매도세를 통해서 3%까지 비중이 지금 줄어든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선행 PER,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선행 PER이 과거에 연초에 한 40배 근처에 있던 게 지금 20배 초중반으로 급격하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습니다. 네. 예, 이게 뭐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2022년도 그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부분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소프트 업체들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었고요. 그때는 이 헤지펀드들이 자기 포트폴리오의 거의 한 18% 정도를 소프트웨어 업체로 채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선행 PER이 무려 50배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게 한 40배, 좀 30배 후반, 40배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최근에는 이게 20배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이제 고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지금 그러네요. 해소가 됐다 지금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면 사실 좀 저점 매수를 시도해도 괜찮은 수준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최근에 발표된 S&P 500 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어떤 그 2026년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과거에 최근에 한 16%에서 19%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선 폭이 그러니까 올해도 한 19% 정도는 이익이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배 아래로 선행 PER이 내려간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 에버코어 ISI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이제 그 대규모 펀드의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한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도 거의 한 80% 가까이가 한 76% 정도가 네.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 매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분할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 낙폭이라면 그 IGV 같은 ETF는 좀 관심 있게 보실만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이런 그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 AI 모델이 이런 그 소프트웨어 업체의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확실한 것은 지금 이런 그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동시에 이제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쵸. 고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실제로 지금 2024, 2025년도에 그 최고 정보 책임자들의 설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이버 보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AI 시대가 점점점 이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이 그 사이버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뭐 종목으로 보자면 팔로알토라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이런 업체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걸 다 담고 있는 ETF가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사이버 시큐리티 ETF라고 해서 CIBR CIBR 사이버를 좀 이렇게 줄여서 한 거죠. 그래서 CIBR이라는 ETF 같은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IGV 같은 ETF 선행 PER이 20배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고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때 매수의 기회로 보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AI 발전과 함께 꼭 봐야 할 섹터로 또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ETF와 종목에 대한 투자도 유효하겠다. 투자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투자 확대를 늘렸다라는 뉴스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합산액이 950조를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MS나 알파벳도 보면 실적은 양호했으나 이 과도한 자본 지출 우려로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이 막대한 투자 자금 어떻게 기업들이 좀 실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아마존은 2천억 불, 그다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1,800억 불. 지금 메타가 1,250억 불 정도 해서 이제 뭐 그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는 업체들을 합치면은 이제 6천억 달러 이상의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95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이상의 어떤 그 정도 대규모 투자가 지금 예정돼 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거의 뭐 한 40%에서 한 100%. 알파벳 같은 경우 거의 100% 정도 늘리는 케이스가 되죠. 여기가 한 900억 불 조금 넘게 2025년도에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1,800억 불까지 투자를 지금 가이드를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이제 투자가 늘어났는데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이제 수익성으로 바로 연결이 되냐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24, 2025년 초죠. 예, 그때 이제 그 메타 플랫폼스의 그 저커버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과잉 투자를 논할 때가 아니라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생존에 관련된 그다음 수익성 그 다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 이 업체들의 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더 큰 지금 투자가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2025년도에도 2024년 대비 한 40% 이상 투자가 캐펙스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때도 뭐 이게 지금 감당이 가능한 거냐 뭐 말이 많았지만 실제로 AI 업체들은 그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성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가능성을 보여줘 왔었고요. 올해도 이제 이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좀 또 시장이 또 난리가 났지만 결국은
이런 흐름은 그 2025년과 같이 또 증명해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그 논평을 내놓은 그 독립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요. 22V 리서치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내놓은 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마치 어떤 어떤 패권을 서로 놓고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에 수익성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수익성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곧 주가 변동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AI라는 큰 흐름이 2026년도에 갑자기 꺾이고 뭐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를 못하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안에서 시장이 원하는 수준을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한테는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ETF 같이 여러 종목을 하나의 포트폴리오 담은 이런 그 펀드 상품 중심으로 어떤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참고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 재미있는 거는 이번에 알파벳이 2026년도에 1,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아마존이 2,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두 회사의 주가가 흐름이 엇갈렸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 흐름인데 구글은 거의 안 빠진 반면에 네. 아마존은 이게 그 지난 주말 기준의 주가 ETF 가격 기준인데요. 아마존은 거의 13%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일부 외부에서 자금을 충당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잉여 현금 흐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될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고요. 이 이야기는 어떤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도 함께 시장이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기업의 재무 안정성 이런 부분도 함께 꼭 챙겨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 또 실적으로 이 투자를 증명해왔던 25년처럼 이번에도 실적으로 증명해내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수익성에 대한 변동성, 주가 변동성은 불가피할 수 있겠다. 이런 만큼 ETF를 통한 투자 전략도 유효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재무 안정성까지 꼭 챙겨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주말 사이 AI 버블을 또 잠재우는 잼스낭의 강력한 발언과 함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죠. 한동안 부진했던 엔비디아가 7% 급등하면서 모처럼 또 증시를 떠받쳤고 반도체주도 강세였는데 이 반등이 최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 때문일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사실 뭐 이번에 그 주가 반등 금요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반등의 중심은 사실 반도체가 순환매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결국은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상승의 반등을 지금 주도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반도체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그러니까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뭐 사스포칼립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다는 건 AI 산업 자체에 대해서 향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그 AI 어떤 큰 산업의 흐름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 1번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그 업종은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체는 계속해서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제 이 상당히 많은 이 반도체의 어떤 그 생산 공정이 이 AI 쪽 관련된 반도체 쪽으로 지금 할당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 쪽이 지금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인텔 CEO도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이런 그 공급 쇼티지 문제는 2028년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했었고요. 제네슨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 반도체 칩이 없어서 영상 편집용 게임용 GPU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지금 상당한 우리가 지금 공급 쇼티지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호황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메모리 3사들,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그 메모리 3사가 과거에는 반도체 계약을 할 때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데 이 장기 공급 계약을 단기나 중기 공급 계약으로 이제 전환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후 정산, 그러니까는 단기 계약으로 바꾼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어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사후에 또 그거를 보완해주는 이런 사후 정산 시스템까지 도입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쇼트에 지금 완전한 공급자 우위 시장에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저희는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을 좀 조정이 좀 있다면은 좀 관심 있게 추가 매수와 관련된 부분은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도 투자 전략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또 부각받는 섹터로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최근 또 한미 원전 협력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도 원전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요? 결국은 그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 정도의 대규모 그 투자를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 다른 것보다도 전력 부족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전 같은 거는 짓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맞아요. 또 쇼티지를 바로바로 지금 막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이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원전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 특히 이제 소형 원자로 SMR 같은 우리가 오클로나 노스케일 파워 같은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 그 국제 그 에너지 기구의 IEA 같은 데서도 지금 2022년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이 한 460 테라와트 아워였는데 이게 이제 1000 테라와트 아까 2026년도에 1000 테라와트 아워까지 지금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전망이 2025년도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 때 뭐 생각했던 것보다 2026년도 투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력 소모량 자체도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원전은 여전히 계속해서 전력을 그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도 있긴 하죠.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간헐적 생산 방식이잖아요. 태양광은 밤에는 생산하기가 좀 어렵고 전력 생산이 어렵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또 생산하기가 어려운 간헐적 생산 방식인데 데이터 센터에서는 정말 이게 굉장히 그 대규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전이 여전히 관심의 핵심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임기 초인 그 2025년 5월에 2050년까지 지금 한 미국이 97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원전 캐파가. 근데 이건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행정 서명을 했을 정도로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 원전 협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좀 관련돼서 이제 원전, 우라늄 이쪽 관련된 ETF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ETF는 한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X 우라늄 ETF, URA, 우라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핵 우라늄 앤 누클리어 ETF에서 NLR, 누클리어 할 때 N 따서 이제 NLR이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데요. 이 2개 정도 가장 대표적이고요. 사실은 어떤 그 연간 총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은 NLR이 훨씬 더 유리했었거든요. 수익성도 더 좋았고. 근데 최근에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으면서 우라가 훨씬 더 지금 좋은 그 포트폴리오 구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2개를 보실 때 항상 포트폴리오를 함께 좀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을 또 급증하는 전력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단연 부각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련해서 대표적인 ETF로 우라와 NNR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원전 외에도 올해 좀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쪽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2023, 2024, 2025 해가지고 지금 이제 3년 동안은 그 이제 기술주가 상당히 그 시장을 끌고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서 좀 일궈왔다면 올해는 이제 좀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미국 증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2026년도에는
어떤 그 S&P 500 기준 어떤 지수의 상승률 자체는 과거 3년보다는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그 와중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지금 연초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당 관련 ETF나 네. 가치주 관련 성장주 그로스가 아니라 밸류 중심의 ETF 그다음에 미국 내의 미드캡 스몰캡 관련 ETF들이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업종으로 보자면은 이제 금융업종 그리고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재 소재 그다음에 부동산 이쪽이 조금 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이외 지역 중에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지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 쪽에 흐름이 굉장히 좋게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죠. 코스피 흐름이 굉장히 그쵸.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중심의 어떤 순환매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순환매가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기술주가 흔들릴 때마다 시장을 대체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 다만 이런 흐름, 이 순환매 흐름도 결국은 2026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낙관적인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둘 다 가져가는 둘 다 그 성장주와 그 가치주를 그다음에 뭐 기술주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어떤 경기 민감주 이런 걸 같이 보는 이럴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일단 뭐 기술주를 제외한다면 저희는 금융주하고 그다음에 산업재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쪽도 여전히 뭐 어떤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경제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많은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이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계속해서 시행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이라면 이제 이 금융업종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규모 은행들의 어떤 수혜가 상당히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금융 관련돼서는 이제 그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ETF라고 해서 XLF가 또 이제 그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형 은행 위주로 편제가 되어 있는 인베스코 KBW 뱅크 ETF도 KBWB입니다. 예, 네.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소형 은행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SPDR S&P 리지널 뱅킹 ETF KRE 같은 것들은 이제 사실 좀 리스크를 상당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중소형 그 로컬 뱅크 중심으로 된 ETF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산업재 쪽은 저희가 이 올해 어떤 그 흐름이 AI 이외에도 이제 지금 뭐 스페이스X의 상장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항공 우주 쪽으로 지금 관심이 많이 또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다 지금 산업재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재 업종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그 어떤 이제 방산 부분도 있지만 네. 항공 우주 쪽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이런 그 ETF들이 iShares US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에서 ITA, 그다음에 이제 인베스코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에서 PPA, 그다음에 글로벌 엑스 디펜스 테크 ETF SHLD,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나온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 XAR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항공 우주 방산 ETF인데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알찬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목하시는 쪽 금융주 산업재와 관련해서 ETF들 자세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섹터별 순환매가 나오는 만큼 정말 다양한 섹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ETF 종류도 사실 섹터별로 너무 다양해서 투자하실 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평소에도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미국 ETF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요즘처럼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또 책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그 저희가 출간한 책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ETF 투자라는 책이고 작년
12월 22일 날 저희가 발간해서 이제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순 미국 ETF 투자와 관련돼서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업종에 투자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다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 시중에는 잠깐 조금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ETF 투자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정말 A부터 Z까지 담은 책이라고 하니까요. 미국 ETF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많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